복싱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20살에 세계 챔피언이 된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절대 없어 보였죠. 그러나 링 밖에서 그는 평생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습니다. 운수도 나오지 않는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 13살의 나이에 이미 전과 38범,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키우며 혼자 세상을 버텨내던 소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 평생의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주먹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커스 다마토라는 노년의 트레이너가 그 소년의 눈 속에서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던 불꽃을 발견했고, 그날 이후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복싱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고 가장 극적으로 무너졌으며 가장 인간적이었던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슨의 아버지 지미 커크패트릭은 포주이자 도박사였으며 마이크가 태어날 무렵 가족을 등지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세 아이를 부양해야 했던 어머니는 알코올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고, 타이슨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안경을 쓰고 목소리가 가늘며 언어 장애를 가진 뚱뚱한 소년. 동네 불량배들은 어린 타이슨에게 제대로 씻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티 아이크라며 놀려댔습니다. 그런 타이슨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으니 바로 옥상에서 기르던 비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불량배가 타이슨의 비둘기를 낚아채 도망가고,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타이슨 앞에서 그 불량배는 보란듯이 비둘기의 머리를 뜯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평생 도망만 치던 타이슨의 내면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타이슨은 그 자리에서 불량배를 주먹으로 쓰러뜨렸고, 그것이 그의 인생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타이슨은 그 싸움을 통해서 폭력이 이 세상에서 존중을 끌어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브라운즈빌의 악명 높은 청소년 갱단에 들어간 그는 11세의 나이에 강도 현장에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했고, 13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38번이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포기했고 결국 타이슨은 소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리온 소년학교에서 타이슨은 바비 스튜어트라는 전직 복서를 만납니다. 스튜어트는 타이슨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고, 복싱을 가르쳐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타이슨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학업 성적을 올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 학습 장애 판정을 받았던 타이슨이었지만 복싱 하나를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린 결과 단 몇 달 만에 읽기 수준을 3학년에서 7학년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스튜어트는 타이슨의 신체 능력에 경악했고 자신의 역량으로는 이 재능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스튜어트는 타이슨을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에게 데려갔습니다. 낡은 체육관에서 다마토는 타이슨의 스파링을 단 1라운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기다려온 새로운 헤비급 챔피언이다. 다마토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이슨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1982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타이슨의 유일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다마토가 타이슨에게 심어준 것은 복싱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이 공포를 느낀다. 단지 영웅은 그 공포를 적에게 투사하고 겁쟁이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 매일 아침 타이슨을 거울 앞에 세워 너는 세계 최고의 복서 라고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에게 입혀진 새로운 복싱 스타일, 일명 피카부. 양손을 뺨 옆에 붙이고 끊임없이 상체를 흔들며 상대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이 복싱 스타일은 5피트 10인치라는 신장의 한계를 오히려 치명적인 무기로 뒤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타이슨은 이미 다른 종이었습니다. 15세의 타이슨은 내셔널 주니어 올림픽에서 조 코르테즈를 단 9초 만에 쓰러뜨리며 대회 역사상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선발전에서 타이슨은 헨리 틸먼에게 2번 연속 석연치 않은 판정 패배를 당하며 올림픽행 티켓을 놓쳐야 했지만 그 분노는 오히려 프로 무대를 향한 더 강력한 각성이 되었습니다. 1985년 3월 6일 가운도 걸치지 않은 채 검은 트렁크만 입은 18살의 타이슨이 프로복서로 뉴욕의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상대 헥터 메르세데스는 1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링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타이슨의 커리어는 폭풍을 넘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데뷔 첫 해에만 15번의 경기를 치렀고 그 15번 모두를 KO로 끝냈습니다. 상대들은 링에 올라서기 전부터 타이슨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 공포는 글러브를 끼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추를 기울여 버렸습니다.
피카부 스타일이라는 다마토의 걸작이 신이 주신 타이슨의 육체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불가능한 각도, 상대의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한 걸음 파고드는 순간 상대는 방어 자세가 무너진 채 타이슨의 사정권 안에 정확히 포획되었습니다. 오른쪽 보디 훅으로 가드를 내리게 한 뒤 같은 손으로 솟구쳐 오르는 어퍼컷, 그것은 예고된 죽음이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1986년 11월 22일 WBC 헤비급 챔피언 트레버 버빅과의 경기. 당시 타이슨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는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타이슨의 좌우 후기 버빅의 턱을 강타했고, 버빅은 3번이나 일어서려 시도했지만 평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링 위에서 기괴한 춤을 추듯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그렇게 역사상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으로 세계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20세 145일.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타이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제임스 스미스를 판정으로 꺾으며 WBA 타이틀을 획득했고, 같은 해 8월 토니 터커를 무너뜨리며 IBF 벨트까지 허리에 찼습니다. 세 개의 단체를 모두 통합한 언디스퓨티드 헤비급 챔피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 6월 27일 밤 아틀란틱 시티에서 타이슨의 전성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결정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는 무패의 챔피언 마이클 스핑크스. 7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당대 최고의 빅매치에서 타이슨은 단 91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타이슨의 보디샷의 생애 처음으로 캔버스에 무릎을 꿇은 스핑크스가 간신히 일어서는 순간 타이슨의 라이트 훅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고, 스핑크스는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뒤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심판은 카운트를 끝내기도 전에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이 완벽한 파괴자의 삶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8년 매니저 짐 제이콥스가 세상을 떠났고, 모델 출신 로빈 기븐스와의 결혼은 서로를 파괴하는 전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이슨을 발굴하고 다듬은 코치진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악명 높은 돈 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황금빛 허황된 약속과 화려한 언변으로 타이슨의 귓가를 파고든 돈 킹은 다마토 사단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이후 타이슨은 더 이상 머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콤비네이션 대신 단발성 강펀치에만 의존하는 선수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퇴보가 아니라 마이크 타이슨 영혼의 퇴보와도 같았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도쿄돔. 세상에 그 누구도 이날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사들이 42대 1의 배당률을 책정했을 만큼 상대 제임스 더글러스는 타이슨에게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링에 오른 타이슨은 이미 우리가 알던 타이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부실했고 코너지는 무능했습니다. 타이슨의 왼쪽 눈이 경기 초반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코너지는 필수 장비인 엔드스웰조차 준비하지 않아 얼음물을 채운 고무장갑으로 눈을 누르는 믿기 어려운 촌극을 벌였습니다. 더글러스는 긴 리치를 이용한 정교한 잽으로 타이슨의 접근을 끊임없이 차단했고, 8라운드에서 타이슨의 어퍼컷에 다운되었음에도 기사회생한 더글러스는 10라운드의 사연타 콤비네이션을 터뜨렸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캔버스 위에 쓰러졌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손으로 더듬으며 링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모습은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가장 잔인한 몰락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심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타이슨은 이듬해 6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철창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캐츠킬의 체육관도 다마토의 목소리도 그 철창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복역 끝에 1995년 출소했을 때 그의 몸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복서로서의 영혼은 이미 전성기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워졌고 압박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은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귀 후 타이슨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안긴 것은 에반더 홀리필드였습니다. 1996년 11월 첫 번째 대결에서 홀리필드는 11라운드 TKO로 타이슨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단발성 강펀치만으로는 정상의 자리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링 위에서 잔인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6월 28일 리매치. 그리고 그날 밤 타이슨은 복싱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3라운드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은 것입니다. 기술적 한계와 극도의 좌절감이 폭발한 그 순간은 영원히 그의 이름에 덧씌워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귀 깨물기 사건 이후 1년간 라이센스가 박탈되었고 복귀 후에도 타이슨은 예전의 타이슨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레녹스 루이스와의 경기에서 8라운드 TKO로 무너졌을 때 링사이드를 가득 채운 팬들은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남자가 노쇠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1일 무명에 가까운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6라운드를 버티지 못하고 기권패를 당한 그날 밤 마이크 타이슨은 이 말을 남기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복싱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 돈을 위해 링에 오르는 것은 복싱에 대한 모독이다. 은퇴 후 타이슨의 삶은 링 위보다 더 가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선수 시절 벌어들인 약 4억 달러는 방만한 생활과 돈킹과의 법정 소송 그리고 2번의 이혼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타이슨은 이 바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09년 영화 행오버의 카메오 출연은 대중에게 타이슨이라는 이름을 다시 소환했고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원맨쇼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때 괴물이라 불렸던 남자가 무대 위에서 스스로의 상처를 꺼내 보이며 수천 명의 관객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이슨이 링 위에서 거둔 그 어떤 KO 승리보다 더 용감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복싱사에 남긴 기록은 59전 50승 7패 2무 그 50번의 승리 중 44번이 KO 그리고 20세 145일이라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가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진짜 이유는 그 숫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링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링 밖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으며 그럼에도 끝내 인간으로 돌아온 그 기나긴 여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이자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은 그의 주먹을 묘사한 것이었지만 사실 아이언은 그의 주먹보다 수없이 두드려 맞고 수없이 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끝내 부러지지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이크 타이슨의 삶 자체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